오늘은 하복을 입은 기념으로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하복 입은 거랑 무슨 상관인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이제 직장인의 하루 영상 보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거든요. 좋은 댓글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것도 많고 그리고 좀 안 좋은 댓글도 또 많고 직장인의 하루 그리고 저랑 저희 남편이 위주가 되는 신혼일기 그리고 저랑 제 지인들이 많이 나오는 그리고 혹은 가족들이 많이 나오는 컨텐츠가 너구리의 하루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계속 영상을 이제 올렸었는데 너굴님의 하루 일상도 좀 궁금하다. 출근해서 퇴근하고 퇴근 후에 어떤 거를 하는지 이렇게 하루 풀 영상도 궁금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가끔씩 올리는 게 하루 일상이라는 또 일상이고 그리고 또 제가 먹는 영상을 또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져서 제가 혼밥하는 영상을 또 이렇게 편집해서 올린 게 또 혼밥 브이로그고 뭐 같은 브이로그긴 하지만 저는 이제 보시는 분들의 좋아하는 성향별로 선택해서 보실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좀 그렇게 분류를 나누고 있어요. 뭐 어차피 같은 일상인데 굳이 그걸 나눌 필요가 있냐라고 하실 수도 있기는 하신데 그냥 저는 이제 원하는 컨텐츠를 골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 보시고 굳이 뭐 이런 걸 다 나눌 필요 있냐 하면 기존에 제가 했던 거대로 그냥 그대로 해도 될 것 같고 저도 이것저것 좀 뭐 색다른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네요.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골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메인 포지션은 사무실 근무기는 한데 뭐 때에 따라서 프론트 근무도 같이 하고 있고 지금 회사는 제가 2014년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14, 15, 16, 17, 18, 19 이제 연차로 따지면 6년 차가 되고 올해 이제 2월 달이 되면은 이제 딱 6년이 되네요. 그리고 직급은 주임이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회사를 들어오게 됐냐라는 것도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이 직장 들어오기 전에도 예약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요. 그 전 직장에서도 이제 6년을 근무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퇴사를 하고 제가 쉬고 있었는데 제 절친 빵수님께서 이 회사에 되게 오래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프론트에 사람을 뽑고 있는데 한번 지원해볼 의사가 있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봐서 난 예약실에 있었는데 프론트도 괜찮나 하고 이제 프론트에 지원을 경력자로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뭐 사무실 경력은 있지만 어쨌거나 프론트 경력은 없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좋게 봐주셔가지고 입사를 하게 됐었고 제가 여기 회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30살이었으니까 그때도 어린 나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프론트 경력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걱정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다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막내인 그런 상태여가지고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는 뭐 다 좀 친해지게 되고 뭐 그러면서 이제 업무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프론트에서 한 1년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무실에 안경 대리님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아기를 낳으러 가야 돼서 이제 휴직을 해야 되는 상태였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사무실 경력이 있어가지고 프론트에서 사무실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에서 지금 5년째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서비스직에서 일을 하게 됐냐라고 많이 궁금해 해주셨는데 저는 과는 전혀 달라요. 저는 대학은 공과를 나왔었고 졸업하고 나서 전공을 살리려고 했는데 저랑은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방황하는 시기가 있었고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영화관에서도 했었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했었고 뭐 매표소 그냥 뭐 단기 알바 이런 것도 많이 했었고 스키장 알바도 했었고 하여튼 그런 되게 서비스직에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일을 하게 된 것 같고 첫 직장을 선택하게 됐던 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게 스키장이었어요. 근데 그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너무 즐거웠고 그러면서 거기 아르바이트를 있다가 계약직으로 일을 하게 됐고 그 계약직으로 있다가 이제 면접을 봐서 정규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전 회사에 6년을 있었고 그리고 그 회사를 퇴사하면서 지금 회사를 입사하게 된 거예요. 아마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들이
제일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 그게 경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때 그래도 쌓아왔던 내공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들이 이제 업무를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뭐 서비스직에 관련된 뭐 호텔, 뭐 지금 제가 일하는 골프장, 리조트 뭐 이런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평소에 이제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쪽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좀 경력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뭐 근무 시간이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사무실 근무이기 때문에 보통은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을 하기는 하는데 뭐 마감 출근을 해야 될 때도 간혹 있고 프론트 근무를 해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뭐 솔직히 스케줄은 매번 바뀌어요. 새벽에 뭐 출근할 때는 4시에 출근할 때도 있고 더 이제 빨리 출근하게 될 때도 있고 또 마감 출근을 할 때는 뭐 11시에 출근을 하게 될 때도 있고 그거는 스케줄에 따라서 출퇴근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딱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보통 시즌에는 주 6일 근무를 해요. 대부분이 이제 일주일에 하루 이제 돌아가면서 스케줄을 맞춰요. 왜냐면 저희는 하루에 2명이 같이 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1명씩 쉬는 스케줄로 해가지고 휴무를 잡고요. 아무래도 이제 골프장이다 보니까 겨울 같은 날씨가 춥거나 할 때는 정상적으로 이제 영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보통 못 쉬었던 거를 한꺼번에 쉬기 때문에 제가 겨울에는 좀 여행을 길게 간다거나 좀 쉴 수 있는 날이 더 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몰아서 이제 쉬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겨울을 엄청 기다리고 그러는 거라죠. 이제 회사에서 뭘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하냐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는데 저희가 메인 업무는 다 하나씩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단체 관리가 제 메인 업무고 뭐 황주인님 같은 경우에는 격리 업무가 메인 업무고 그렇게 메인 업무가 다 따로 있는데 그 메인 업무 외에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전화 업무예요. 다 같이 전화를 받기 때문에 제가 뭘 먹고 있으면 다른 직원이 전화를 땡겨서 받아줘요. 그래서 이제 뭘 먹을 때 다 같이 먹는 건 아니고 뭐 2명이서 먼저 먹고 나머지 이제 2명이서 먹고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 이제 자리를 보면 파티션이 다 있어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저희도 파티션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공간은 조금 터치를 안 하는 게 저희 회사의 좀 그런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좀 파티션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만들어주신 거예요. 회사에서 왜 이렇게 많이 먹어요? 이게 아마 요즘 올라오는 댓글에 정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 먹는 모습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어가지고 제가 편집을 할 때 좀 그 부분 위주로 편집하는 것도 있고 제가 하루 종일 카메라를 켜고 촬영을 하는 건 아니에요. 뭐 맨날 똑같은 일상이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거를 촬영할 수는 없어서 뭐 제가 새로운 거를 먹는다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운 일이 있을 때 제가 카메라를 켜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간식 먹는 거를 대부분 많이 좋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먹을 때 카메라를 켜는 일이 제일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 영상의 비중도 좀 먹는 게 많이 찍히는 거고 예전에는 솔직히 업무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올렸었어요. 서비스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응대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면 제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예를 들어 올리면 상대방의 목소리는 안 들리고 제 이제 목소리만 또 노출이 되고 그렇다 보니까 왜 이렇게 불친절하세요? 라는 또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렸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이런 서비스직에서 일을 한 지 10년이 지금 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처음보다는 많이 좀 익숙해지긴 했지만 상대방에서 막 저한테 뭐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안 좋은 하여튼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같이 웃으면서 솔직히 대답을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도 저는 이제 일을 하는 상태니까 어느 정도 평정심을 좀 유지하면서 통화를 하려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해서 올리면 이제 상대방이 저한테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좀 그런 전화 통화하는 부분도 좀 배제를 하게 되고 제가 프론트에서 또 업무하는 모습
중에서도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또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서 또 그런 것도 또 편집을 하고 좀 이러다 보니까 많이 남는 부분이 제가 혼자서 좀 여유 있을 때 먹는 장면들이 많이 노출이 되게 되더라고요. 직장인의 하루 영상을 찍은 지가 아마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컨텐츠를 계속 했었고 왜 얘는 매번 똑같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직장인의 하루가 정말 온전히 회사 안에 있는 모습만을 편집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조금 더 새롭게 보여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이게 회사에서 찍는 일상 그리고 제가 앞에 얘기한 거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나면은 조금 새롭게 영상을 올리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 조금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이제 보시는 분들도 저한테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뭐 간식을 그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찌냐는 댓글이 되게 많이 달리는데 아니요, 저는 진짜 많이 찐 거예요. 제가 여기 초창기 때 처음 들어왔을 때 몸무게가 48kg였고 지금 몸무게가 한 55kg에서 57kg를 항상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몸무게의 변화가 없는 건 아니고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찐 거기는 해요. 제가 뭘 먹을 때 좀 천천히 먹는 편이기도 하고 또 입이 그렇게 긴 편이 아니에요. 입이 짧아요. 그래서 좀 다양한 거를 즐기기를 좋아하는데 그 하나하나가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많이 먹는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이 시즌 때면은 미숫가루랑 그 깔라만시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미숫가루랑 깔라만시의 정보는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는 게 그거를 저희 회사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판매를 하는 건데 저희는 그냥 가끔씩 이제 조리팀이나 아니면 저희 팀장님이 마시라고 이제 주시는 거고 방앗간이나 아니면 원액 같은 것만 업체에서 받아가지고 저희 회사 이제 조리팀에서 그거를 비율을 맞춰가지고 조리를 하신대요. 그래서 저도 그 비율을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비밀이어서 절대 알려주실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그 원액을 사가지고 그렇게 비율을 해가지고 먹으려고 여쭤봤는데 그거는 네 절대 알려주실 수가 없다고 안 알려주셔서 저도 이제 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피부 관리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실제로 보시면 제가 피부가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왜냐면 모공도 좀 있는 편이고 피부 자체가 이렇게 균일한 그런 피부도 아니고 엄청 하얗지도 않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이제 앉아있는 자리가 앞에 모니터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작은 조명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가 그냥. 제가 평소에 이제 회사에 있을 때 쿠션을 사용하진 않고 항상 에센스나 선크림을 바르는데 그 에센스나 선크림들이 좀 피부를 좋아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쓰는 게 그 VT 선 에센스랑 어퓨의 그 선밤 그리고 닥터지 선크림 이거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게 좀 피부 광채를 나 보이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카메라에 비춰졌을 때 피부가 엄청 좋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진짜 막 피부 너무 좋다 이렇게 보실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회사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타 부서까지는 솔직히 모르겠고 그냥 저희 사무실만 봤을 때는 황주임님, 안주임님 그리고 안경대리님 이렇게 4명이랑 저희 이제 여자 팀장님이 계시고 그리고 다시 또 이제 푸 과장님 이제 팀장님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푸 팀장님 그리고 이제 저희 미숫가루 대리님 이렇게 있는데 미숫가루 대리님이 이번에 휴직계를 내셨어요. 그래서 미숫가루 대리님의 이제 일을 하실 이제 남자 주임님이 한 분 들어오셔서 저희 이제 이렇게 사무실 직원은 7명이에요. 그 중에 아무래도 업무를 제일 많이 공유하는 게 저희 이제 여직원 4명이고 그 4명이 일단 사이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성향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나이대가 어떻게 보면은 완전 비슷한 건 아니에요. 안경대리님이 이제 40대고 제가 30대 중반 그리고 이제 나머지 황주임님이랑 안주임님이 한 30대 초반 정도가 되니까 초반이 아닌가?
하여튼 그렇다 보니까 나이 차이가 완전히 많이 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안 나는 것도 아닌데 크게 좀 싸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들 이런 직장 생활을 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제가 그나마 이 회사에 들어온 게 제일 짧고 나머지 직원분들은 10년 차 다 막 이렇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공감대가 있어가지고 좀 서로가 힘들 때 그리고 서로가 좀 예민할 시기에는 그걸 좀 이해해줘요. 뭐 그래서 크게 저희들끼리 뭔가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 않은 것 같고 자주 또 이야기하고 자주 또 이제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거나 좀 콧바람 좀 쐬고 뭐 이러면서 좀 친분을 유지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들어와서 같이 일한 지 5년째가 됐는데도 뭐 싸운다거나 문제가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일단 저희 부서 안에서는 그렇고 그리고 이제 윗분들도 뭐 이제 윗분이라고 해서 막 저희를 막 압박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당연히 좀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싫은 소리를 제가 들을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건 업무적인 거고 그러니까 공과 사가 구분이 좀 잘 돼 있는 편이어가지고 서로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나요? 라는 댓글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다 저 같을 테니까. 근데 저는 솔직히 딱히 스트레스를 푸는 법은 없어요. 왜냐면 제가 뭐 술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운동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취미 활동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뭐 따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있지는 않은데 정말 너무 힘들 때는 진짜 그냥 펑펑 울거나 자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맛있는 거를 먹거나. 이제 결혼 후에는 아무래도 비버님이 저랑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제 업무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좀 잘 이해를 해줘요. 그래서 비버님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비버님이 많이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푸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제가 힘들었었는데 비버님이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 해주면서 이제 좀 많이 달래줘가지고 또 이제 위로가 됐어요. 이거는 뭐 변하기는 하지만 결혼해서 좀 제일 좋은 게 좀 그런 건 것 같아요. 어찌되었건 내 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좀 든든한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걸로 많이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이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퇴사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한창 너무 퇴사하고 싶을 때는 일단은 뭐 사람인이나 뭐 인크루트나 그런 채용 사이트를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채용 정보가 뜬 거를 막 하나씩 확인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현실에 와닿게 되거든요. 아, 연봉? 아니면은 뭐 직급? 위치? 뭐 이런 현실에 일단 한번 와닿고 일단은 좀 충격을 받아요. 어차피 내가 지금 여기서 그만두고 이 나이에 어딜 가겠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진짜 사고 싶은 좀 비싼 거를 엄청 긴 활보로 긁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노트북을 긁었던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어쨌거나 퇴사를 해도 이거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좀 계속 다니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손님? 이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좋은 손님도 너무 많아요. 진짜 좋은 말 얘기 많이 해주시고 막 엄청 힘든 거를 알아주시는 그런 고객님도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한데 예전에 제가 프론트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고객님이 오셔가지고 엄청나게 저한테 막 뭐라고 하고 있을 때였어요. 뭐 업무적인 그런 잘못은 아니었고 그냥 이제 뭐 여기 와가지고 이제 불편함을 느낀 거에 대한 그런 거를 막 하면서 저한테 진짜 엄청나게 뭐라고 하고 있을 때였는데 옆에 오셨던 고객님이 아니 근데 그게 왜 이 직원 잘못이냐, 이 직원이 잘못한 건 없지 않냐, 왜 이 직원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하시는 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좀 저를 도와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런 게 되게 많이 기억에 남아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계속 저한테 이제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어떻게 뭐 해결할 방법도 없고 근데 이제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좀 수긍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님들이 제일 좀 기억에 남는 것 같고 나쁜 손님은 진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진짜 제가 매년 이제 베스트 안에 꼽힐 손님이야 손님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반말하시는 손님.
정말 그냥. 근데 이게 반말하는 것도 정말 나이가 많고 저를 좀 딸처럼 아니면은 손자처럼 여겨서 말을 그냥 편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분이 안 나빠요. 뭔가 애정이 섞인 반말? 그런 거는 그게 괜찮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대하듯이 기분 나쁘게 반말을 하시는 분이 많죠. 그런 거 되게 기분 나쁘고,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무조건 그냥 화부터 내시는 손님. 이게 저희의 상황도 있고 이제 고객님의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쨌거나 저희 입장에서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전하고 좀 말로 하는 거잖아요. 얼굴을 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말은 아예 안 듣고 그냥 무작정 화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고, 얘기를 하려 그러면은 왜 말 끊냐 막 이러면서 또 화를 내시기 때문에 그럴 때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요. 뭐 막무가내로 그냥 깎아달라고 하시는 그런 경우? 이게 요즘에는 다 전산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막 요금을 수정한다거나 그런 걸 해드릴 수가 없어요. 좋은 말로 하시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막 짜증내면서 화내면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힘들고, 회사마다 특성들이 다 있는데 저희는 이제 골프장이다 보니까 뭐 이거를 이제 캐디분이라고 해서 이제 골프를 칠 때 옆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중이 여성분 캐디가 더 많고 남성분 캐디가 더 적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성분들이 왔을 때 여성 캐디가 나가는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계속 문제가 제기가 돼서 이제 지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 여자 캐디 나갈 거야, 남자 캐디 나갈 거야, 이걸 지정을 할 수가 없고 말 그대로 정말 랜덤으로 이제 배치가 되는데, 막무가내로 여자 캐디로 해줘, 여자로 해줘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가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불같이 화를 내시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진짜 너무 화났던 게, 제가 이제 계속 그렇게 요청을 하시니까 꼭 여자 캐디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냐라고 제가 이제 여쭤봤는데, 여자가 대하기 편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저도 이제 직원이긴 한데 조금 저희 인내심에 이제 끈이 끊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아니신 거 아니시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제가 막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서비스직은 어떻게 뭐 취업을 하나요? 혹은 면접 볼 때 팁 같은 것도 많이 물어보셨는데, 뭐 제가 채용 담당자는 아니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제가 여쭤보면 일단 인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이제 서비스직은 이제 손님을 좀 대하는 직업이고, 좀 똑바로 쳐다봐야 되거나 아니면 웃어야 할 일들이 대부분 있기 때문에 면접 볼 때 잘 웃고, 그리고 이제 눈을 보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를 제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물론 좀 말을 하는 거나 목소리 이런 것도 영향을 전혀 안 주진 않아요. 근데 그게 또 무조건 외형적인 거를 또 보는 건 아니에요. 물론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회사는 외형만 보고 뽑거나 하진 않아요. 뭐 근데 그런 회사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외모는 깔끔한 거를 보는 거지, 뭐 날씬하고 키가 크고 피부가 깨끗하고 이런 걸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회사에 들어와서 적응을 한다거나 아니면 예쁨이라는 표현은 좀 웃길 것 같긴 하지만 잘 적응하는 법, 뭐 선후배랑 잘 어울리는 법, 그런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인사인 것 같아요. 그냥 인사하면서 뭐 잘 웃고, 그게 솔직히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은 이제 메모. 솔직히 이제 막 교육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가만히 듣고 있는 것보다 메모하는 모습을 보면, 아, 저 아이가 되게 노력하구나, 좀 습득을 하려고 뭐 하는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메모하는 습관이 일단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는 솔직히 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처음에 들어왔는데 누가 일을 잘하겠어요. 당연히 실수할 수밖에 없고, 그거는 다 이해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습기간이라는 게 있는 거고, 다 한 3개월 정도는 실수를 해도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면은 그때부터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반복된다는 거는 메모를 하지 않았고 습득을 하지 않았다고 좀 생각이 또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메모하는 습관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수를 하면 당연히 내가 실수를 했으면 선배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걱정돼서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저도 신입 때 막 이거 얘기하면 언니들한테 혼날 것 같은데, 이거 얘기하면 혼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오히려 얘기 안 하면 나중에 더 혼나더라고요. 그냥 얘기하고 차라리 빨리 처리를 하는 게 낫지. 그리고 또 신입 때는 본인이 판단하면 안 돼요. 일단은 얘기를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또 그런 거 있어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해라고 해놓고 막상 얘기하면은 또 화내는 선임들 분명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안 돼요. 그것도 이해해줘야 돼요. 나도 신입 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좀 이해관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제는 악플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요? 솔직히 저는 제가 봐도 진짜 악플이 없는 편이에요. 너무 감사하다고 항상 느낄 정도로 진짜 너무 저를, 진짜 평범한 저를,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그렇게 좋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정말 항상 거의 그런 비중이고, 진짜 뭐 막 안 좋은 얘기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최근에 많이 이제 달리는 댓글들 중에 저러니까 여자를 안 뽑으려고 하지,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에 대한 것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꼭 여자니까, 여자라서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이 요즘에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뭐 직장인의 하루 검색해서 보면 다 여자다 막 이런. 근데 저는 남자 여자를 왜 그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저희 회사는 남직원도 다 저희 같이 근무해요. 근데 그런 댓글은 저만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제 영상을 기분 좋게 보러 오신 분들한테도 다 기분이 나쁜 댓글이라서 바로 차단해요. 뭐 어차피 제가 차단하기 때문에 그런 댓글 쓰셔도 제가 그냥 잠깐 스트레스 받고 마는 거지, 그런 댓글 진짜 달지 마세요. 본인은 악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욕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욕을 써야지만 악플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그건 악플일 수 있거든요. 그건 회사마다 다른 거니까 우리 회사는 이런데 쟤네 회사는 이렇네 이렇게 하면서 비난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다른 그 직장인의 일상 보면서 되게 좋은 회사다, 되게 이런 부분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되게 많거든요. 물론 제 영상만 보시면 저희 회사가 너무 프리하고 너무 편하고 너무 자유롭고 되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단점은 많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5년 넘게 이 회사를 다니는 거는 뭐 단점보단 장점이 더 많아서인 것도 있고, 저는 이제 어린 나이가 아니고 제 아예 터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회사에 단점이 있다 하더라도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면적으로 그렇게 정말 영상에서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 외모에 대한 뭐 예를 들어 뭐 코가 왜 이렇게 크냐, 왜 이렇게 못생겼냐, 뭐 왜 그렇게 먹냐, 뭐 기타 등등 뭐 되게 많거든요. 외모에 대한 그런 지적들도 많은데 이제는 솔직히 그거는 크게 뭐 신경 안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도 뭐 이뻤던 얼굴도 아니고 뭐 남들보다 특별하게 막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뭐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고, 저는 그래도 제 얼굴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물론 조금씩 이런 시술을 해가지고 더 예뻐지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시술을 받고 있긴 하지만 제 얼굴에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좀 충격적인 댓글이 왜 이렇게 받기만 하냐, 좀 베풀 줄도 알아야 되지 않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정말 남한테 뭘 나눠주고 뭘 선물하고 이런 걸 정말 좋아해요. 제가 진짜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제 성향이 그래요. 저희 엄마 아빠가 다 그런 성격이셨고 그걸 제가 닮아서 예전에는 제가 뭐 이렇게 선물을 준다거나 뭐 먹을 거를 남한테 준다거나 뭐 화장품을 이렇게 준다거나 이런 영상들이 중간중간 삽입이 됐었는데, 그 영상들을 이제 보시고 생색내냐, 화장품 뭐 너가 받아놓고 별로니까 주지 않냐,
그런 댓글이 또 너무 많이 달리는 거예요. 제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래서 또 생각을 했죠. 어떻게 비춰줄 때는 너가 선물하면서 이런 영상으로 남기는 게 남이 봤을 때는 좀 생색내는 걸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또 그런 거를 편집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뭐 예를 들어 뭐 선물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먹을 거를 주신다거나 그러면 감사하기 때문에 영상에 웬만하면은 누가 줬다라는 거를 자막에 항상 남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또 보시면 제가 너무 받기만 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그렇게 댓글을 남기신 것 같은데 삶을 살아가는 거는 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제가 받기만 했으면 제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주지 않겠죠. 저도 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사해 하면서 저한테 주시는 거고 또 반대로 그래서 제가 또 드리는 거고 다 그런 거예요. 진짜 영상에 보여지는 모습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저한테는 되게 큰 상처였어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사회잖아요. 사회고 내가 돈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100%제 마음에 드는 곳은 없을 거라 생각해요. 어딜 가든 아무리 복지가 좋고 아무리 연봉이 높고 해도 본인에게 진짜 맞는 회사를 다닌다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전에 회사에서 5년 동안 막내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6년 차가 될 때 제가 제일 맏언니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 과정이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맏언니가 됐는데 그제서야 예전에 있었던 언니들의 마음을 그때야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분들이 나한테 왜 그랬는지, 그분들도 이런 가정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마음을 그때서야 제가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본인의 이제 신입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때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저도 100% 그러진 못하고 있지만 저도 뭐 당연히 화가 날 때 아니면 그 직원이 잘못했을 때 저도 뭐 이렇게 제 마음을 케어하는 게 쉽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서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댓글 읽기라고 하기도 그렇고 Q&A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저의 넋두리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번 영상은. 지금 거의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편집하면 이게 몇 분의 분량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유튜브가 너무 좋아요. 이게 저한테 수익을 남겨서 좋은 것도 당연히 맞지만 그걸 떠나서 정말 평범한 일상을 살던 저라는 사람이 정말 구독자분들 때문에 정말 특별해졌고 그러면서 제 삶이 더 재밌어졌고 즐거워졌고 언니 영상 보면서 힐링한다는 그런 댓글 정말 많이 남겨주시는데 저도 그 댓글 보면서 힐링 받아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는 거고 아무리 힘들어도 영상 편집해서 빨리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직장인 Q&A, 직장인의 하루 Q&A 영상을 찍어봤고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또 Q&A 영상 2번째로 찍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미소너구리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해요. 안녕.